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폭삭 속았수다가 이렇게 감동시키는 이유란 제목의 일본 언론의 기사와 이 드라마 최종화에 열광하는 최신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넷플릭스 주간 순위가 올라왔습니다. 전세계 비영어 3위에 올라있지만 시청시간으론 전세계 비영어 1위이고 전세계 종합 2위에 올라있습니다. 오늘 날짜 플래시페트롤 순위를 보면 7위이지만 이 또한 시청시간이 아닌 총 시청시간을 실행시간으로 나눈 값인 뷰라는 개념의 순위를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시청시간으론 1, 2위이지만 7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가 꼼수 순위 집계 방식으로 미드를 띄우고 K드라마 상승세를 억제한다고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넷플릭스 주간 순위를 봐도 폭삭 속았수다는 9,940만 시청시간으로 지난주 1위 순위 시청시간 6,650만 시청시간보다 시청시간이 30% 늘었지만 이상한 순위 집계 방식 때문에 3위에 있습니다. 일본 순위에서 K드라마가 매번 상위권을 차지하다 요즘 사라진 이유 또한 회차가 짧고 실행시간이 짧은 일본 애니에 유리한 순위 집계 방식이기 때문에 K드라마들이 상위권으로 오르지 않고 있는 착시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방식인 시청시간만으로 이 드라마의 순위를 본다면 플래시페트롤 순위에서도 시종일관 1, 2위를 왔다갔다 했을 것입니다. 과거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 1위를 유지하자 빌보드가 순위 방식을 바꾼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넷플릭스가 꼼수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이나 그 어떤 채널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곳이 없습니다. 혹자는 댓글로 폭삭 속았수다가 1위도 아닌데 1위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라며 넷플릭스 순위 꼼수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계속 K드라마 인기를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클래스TV는 항상 총 시청시간 기준으로 순위를 비교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매스컴의 노출을 높여서 이 드라마를 계속 시청하게 유도하므로 가시적인 순위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넷플릭스의 꼼수 순위 방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기에 국산 글로벌 OTT가 출범되어 이런 넷플릭스의 꼼수를 견제해야 이런 불합리한 순위 집계 방식이 개선된다고 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 드라마의 극찬의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최신 히트작 폭삭 속았수다는 50대 이상의 한국인에게 한국 현대사와 스스로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는 감동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한류가 일어나기 얼마 전 예를 들어 한국이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한 1988년 서울올림픽 무렵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일본인 필자에게도 내 스스로와 한국 사이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보는 사람을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으로 되돌려버리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이 이 드라마에서 자주 삽입된 유행가와 뉴스 음성입니다. 11화에 삽입된 김수희와 서태자 아이들이 가요대상을 다투는 것은 1993년 말 트로트나 발라드 대 신흥 힙합이라는 시대를 상징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지금 K-팝으로 이어지는 한국팝의 서양적 세련은 서태자 아이들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멤버 중 한 명인 양현석은 나중에 빅뱅과 블랙핑크 등을 제작하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12화에서는 상길과 영란 부부의 집 TV에 드라마 모래시계가 비추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의 격동세대를 재벌딸, 조폭과 검사 세 사람을 통해 그린 것으로 평균 시청률 45%를 기록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군사독재 정치청산에는 성공했지만 경제정책에는 실패하며 1997년 말에는 통합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폭삭 속았수다 13회에서 근명과 은명의 운명을 크게 흔들게 합니다. 또한 근명이 아버지를 박지성으로 어머니를 히딩크에 비유한 2002년 피파 월드컵을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다음은 폭삭 속았수다 최종화에 열광하는 최신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한류 붐이 일어나 주인공 부부가 경영하는 해물 요리점에도 올인을 본 일본인 여성이 오는 장면이 있었다. 웃었지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았다. 우선 한류 붐에선 배용준의 인기가 압도적이고 이병헌의 인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처럼 기억하고 있다. 한국의 다양한 역사를 알고 있으면 즐길 수 있는 드라마라고 이 기사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지역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 스토리이므로 만국 공통의 생각도 됩니다.
특히 나에게는 방송 시기에 개인적인 가족사도 있어 최종 이야기는 눈물이 잇따라 흘러 넘쳤습니다. 아이유 씨는 점점 매력적인 여배우가 되어 왔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의 실사 드라마에서는 더 이상 작품의 완성이 도저히 발밑에도 미치지 못한 한국 실사 드라마의 작품이다. 도대체 언제부터일까? 한국 드라마가 세계인이 볼 수 있게 된 것은 거의 일본 국내에서만 소요가 있는 일본 실사 드라마의 상황이 한심하다. 매번 감동하고 울 수 있었습니다. 박보검과 아이유의 두 주인공은 멋있는 헤어스타일도 아니고 세련된 복장도 아닌데 매우 좋았습니다. 부부, 부모와 자식의 여러 상황은 어느 나라도 같습니다. 어촌계장 선거 근처와 배를 얻는 부분이 특히 재밌었습니다. 가족을 잃는 건 보고 힘들었고 부부의 세계에서 최악의 남편을 연기하고 있던 박해준이 여기에서는 최고의 남편으로서 평생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 최고의 드라마였다. 매화 쭉 울면서 가슴이 조여지는 것 같았고 정말 조여져 감정을 흔들었다. 애순의 일생을 보면서 관객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것처럼 느껴진다. 결혼식 아버지의 죽음은 통곡하게 만들었다. 드라마에 등장한 시집을 실제로 갖고 싶다. 좋아하는 분위기로 오랜만에 드라마를 단번에 봤습니다. 아이유의 유튜브에서 미니 팔레트를 보고 여운에 빠져 즐거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불평 없이 만점. 우선 청춘기록의 박보검과 아이유가 반짝반짝하고 있어 너무 멋지고 그 어머니가 되어 아버지가 된 두 사람의 삶의 방식도 공감해 폭풍 오열. 이렇게 울었던 건 오랜만. 후반 토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와 해녀들의 쾌활함, 모든 장면도 멋지고 엄청난 대사들의 잔치였지만 매우 마음이 따뜻해지는 드라마였습니다. 관식 100점 만점, 이런 사람과 평생 동행하면 최고. 부부, 부모와 자식, 가족 엄청나게 장엄한 드라마였던 앞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배우고 싶다. 인생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표면에서 보이지 않는 고생이 어느 가정에도 있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과 가족을 소중히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선호라는 것을 도중까지 눈치채지 못하고 눈치챘을 때에는 별로 출연 장면이 없어서 유감이었습니다. 더 보고 싶었다. 아이유의 연기는 매우 매력적이고 끌려갑니다. 부부사랑, 부모와 자식 사랑이 큰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려져 있던 대작이었습니다. 아이유의 1인 역은 훌륭했고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에 눈물을 주는 경우가 많아 마음에 남는 드라마였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있어 진심으로 감동했다. 매화 눈물이었습니다. 메인 캐스트는 물론 4명 주의 캐스트도 굉장히 좋았다. 마지막으로 광예씨가 나오는 것은 소름이 돋았다. 각본, 감독 모두가 훌륭했다. 의상이나 집의 미술 세트도 모두 좋다. 아이유 작품은 모두 좋아하지만 이 연기 1인 역은 훌륭하고 이것은 상을 모두 싹쓸이할 것이다.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의 캐스트로 위화감이 없는 것도 훌륭했다. 계속 시대가 바뀌는 것에 처음은 당황했지만 비교하면서 모두를 볼 수 있고 복선회수의 시나리오가 역대급이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오해순 계좌번호가 있으면 송금하고 싶었다. 좋아하는 캐릭터, 정말 이 드라마는 오열하며 볼 수밖에 없다. 감동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딸의 입장에서도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멀리 사는 부모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려고 합니다. 끝없이 울기도 하고 슬프고 애틋하고 기쁘고 괴롭다. 부모와 자식 4대의 세월이었는데 묘사가 세밀하고 어쨌든 대단한 이야기였다. 울었어요. 관식 덕분에 애순이 소녀로 남았다. 박보검의 관식이 좋았어요. 폭삭 소가스타 때문에 넷플릭스에 가입했을 정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해피엔드인 휴먼 드라마였지만 아이유님 주연이 아니면 완주하지 않았을지도.
단번에 보았습니다.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합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열심히 사는 부부와 가족 이야기, 또 다른 대단한 드라마를 만났다. 한 이야기씩 정말 진하고 영화처럼 매번 울게 됩니다. 애순이 시집을 출판하면 사겠습니다. 눈물주의 주말에 봤습니다. 또 인생 드라마가 늘어났습니다. 전 캐스트 정말로 훌륭했지만 박해준 씨의 따뜻한 마음에 굉장히 끌려버렸습니다. 화려함은 없고 한국 여성의 특유의 힘이 굉장하다. 나라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은 애정과 부모의 아픔이 아플 정도로 전해져 오는 매우 멋진 드라마. 멋진 인생 드라마였다. 각본은 정중하고 진행도 틀림없고 캐스트는 열연으로 설정에 무리도 없고 어디에나 있는 누구나가 있는 자신들 가족의 일생을 사랑에 있는 시점으로 보여준 것 같았다. 몇 번이나 울었으니 이 작품은 여러 번 보지 않아도 이미 가슴에 새겼다. 인생 산도 있고 계곡도 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의미를 알렸다. 맞아요. 지금부터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오는 시나 대사가 너무 좋다.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다시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캐스트 여러분 엄청난 연기력, 특히 여매라는 정말 굉장합니다. 마지막 회의 복선에서는 훌륭했습니다. 부모를 떠올리며 울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았을걸. 어째서 그때 냉정하게 대해버린 것일까. 좀 더 감사를 전하면 좋았을걸. 후회의 장면만이 떠오른다. 부모의 입장이 되어 나도 반드시 세상을 떠날 때는 행복한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시대가 나라가 달라도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희노애락이 항상 있지만 인생은 이런 것이라는 묵직하게 느껴지는 드라마였다. 감동이었습니다. 나오는 배우가 모두 명령기가 돋보여 좋다. 15화 16화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폭풍 오열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사실상 일본에도 사랑의 불시착만큼 이슈를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드라마의 평점은 계속 올라가서 사랑의 불시착의 평점과 동률이 되었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위는 넷플릭스의 꼼수 때문에 가시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총 시청 시간으로 순위를 보면 과거 히트 드라마와 이 드라마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는 일본에서도 입소문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청되며 감동을 계속 선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